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신 이채린 대표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러지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기반의 인사 교육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클러썸 대표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벤처 환경을 잘 만들어주신 덕분에 다니던 카이스트도 자퇴할 만큼 지난 7년간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는 약 70명의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글로벌 기업 메이커로서 활약하시는 대통령님께서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버린 AI 같은 AI 인프라와 더불어 AI 서비스 영역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회선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구축한 나라였습니다. 이 덕분에 국민 모두가 고속 인터넷을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냈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는 국가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글로벌한 인터넷 서비스들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대부분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좋은 인터넷 인프라를 썼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적 과실은 결국 해외 기업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AI로 경제적 기회가 크게 확장되는 지금이 바로 AI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놓쳤던 기회를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AI 기반의 웹 브라우저, 검색 엔진,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AI 서비스 시장은 거대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AI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유니콘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수백 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투자 집행 금액은 미국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입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또는 정부 지원 사업도 초기 투자 및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리즈 B와 같이 중간 단계 이상으로 성장한 AI 서비스 스타트업에게 모태펀드 의무 투자 재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스타트업의 국외 창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지분상 실질적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기업을 의미하는 국외 창업 기업은 해외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국외 기업 형태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확장을 하는 시급성이 커지면서 국외 창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외 창업 기업은 아직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일부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창업 기업의 정의에 보면 설립 시점으로부터 7년 이하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태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고려될 때에는 해당 조건이 빠지거나 설립 이후 기간 제한 없는 국외 벤처 기업이 새롭게 정의가 되어서 벤처 기업 인증에 기반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기업 현장에서도 이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덕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후손들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서비스 강국이 된 덕을 보면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좀 전에 대체적으로 얘기된 것 같고 추가로 필요한 건 우리가 검토하면 될 텐데 두 번째 얘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러시네. 우리 중개부 장관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중개부 장관은 왜 거기 앉아 계세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네, 전 중개부 장관입니다. 그 국외 창업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고 업력이 7년 이내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법령이 창업법이라고 하는 것, 창업지원법에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행령을 좀 더 자세하게 조정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가야 하는 게 있고 어떤 법은 고쳐져 있고 고쳐져 있지 않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좀 챙겨가지고 다 같이 네. 보겠습니다. 기준들. 해외에서 창업하는 벤처 스타트업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긴 한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 미국 기업에 맞는 법인 구조를 가져야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인재들도 인정할 수 있는 스톡 옵션 제도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창업 네, 말고 한 가지 말씀 우리나라 일자리도 없는데 왜 해외 가서 바로 하는 그 걸 왜 지원하냐 부분입니다. 뭐 그렇겠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논란도 좀 있었고 찬반도 있었고 그리고 이 국내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현재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된 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하지만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또 사각지대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또 악용 소지가 있다 그러죠. 또 그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막으면 해결하면 되니까요. 네, 또 다른 분. 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님과 업계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세상에 필요한 기술의 출현과 상용화를 가속화한다는 창업 동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R&D 파트너 매칭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디서클의 이윤구 공동대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기업, 대학 연구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연구 주제와 요건 기반으로 28만 개의 기업과 4만 개의 대학 연구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국민성장펀드와 더불어서 내년 R&D 예산이 역대 최고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부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R&D 펀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까지 R&D 지원은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선배님들께서 만드신 기술들이 시장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국가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아클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이를 지원하는 펀드, 이를 통해 연구자 기관 기업에서 매번 유사한 기술을 새로 제로 베이스부터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 협력 기반의 형태로 기술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R&D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도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은 과제 유형과 형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자들이 연구가 아닌 과제 탐색과 행정적인 절차에 과도한 리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개선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체계화가 결국 연구개발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 계획 차원에서도 더 체계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R&D 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평가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이런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서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 제가 맨날 우리 그 실무장관님들하고 우리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의 지속성 보장은 어쨌든 주요 의제로 계속 챙기고 있죠. 네. 뭐 낭비를 없애는 거, 부정부패를 없애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클라스3 대표 이채린 대표께서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메가 프로젝트와 지금 벤처 생태계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엔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케어 대표 정지원입니다. 알고케어? 네, 알고케어입니다.
대통령님처럼 이제 개인의 몸 상태를 알고 그거에 맞게 영양제도 처방해주고 알곡이 아니고 알고. 알고입니다. 알곡 그래서 농사지시나. 그래서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맞춤 영양제도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수면이나 멘탈 같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사실은 AI는 모델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분야가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이 굉장히 작고 관련 스타트업 수도 턱없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비의 개인 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 시장으로 가지 예방적인 건강관리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시장이 작으니까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치료 시장이 굉장히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반대로 보험사가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자들한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요. 기업도 역시 임직원들의 그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 보험사와 기업이 가장 큰 건강관리 서비스의 페이어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게 상당히 많이 막혀 있고 가입자들한테 건강관리 서비스 주는 것도 금액적으로 제한이 큽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들 건강관리할 유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나 보험사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더 가입자들한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만큼 좀 혜택을 주실 수 있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정부 재정도 치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재정도 아끼고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시장이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안 계셔서. 좋은 점 재밌네요. 네. 지금 김효희 대표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정윤호 대표님 손 드셨는데요. 말씀 주시죠. 사실 떨려가지고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면서 아내한테도 자랑하고 왔다 보니까 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위가 지정한 K-핀테크 업체고요. 헤비팩토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벤처 생태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 쭉 성장을 한 것 같아요. 9년 전에 6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00명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VC라든가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팁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저희는 뭐 KB와 신한이 같이 투자한 핀테크 그 금융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자를 허가를 얻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본이나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서비스를 설명했을 때 국민들이 자신의 금융 정보들을 정확하게 정보 비대칭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좀 잘 확대를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아마 관련돼서 준비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AI는 이제 데이터와 강하게 결합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현재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허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융기관과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고 사실 저희는 실제 입출금이 되는 그런 거래는 할 수 없고 사실 조회성 비즈니스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규제를 통해서 전혀 AI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제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한국에서 유의미한 사례들을 그 해외에도 많이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한국은 이제 보험 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모기지 중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래된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래된 산업일수록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영역들은 사실은 또 오래됐기 때문에 규제는 굉장히 과거에 맞춰져 있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규제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자본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하면서도 규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저와 눈을 마주치셨는데요. 앞에 계신 이종민님께 제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